UPI 뉴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순열의 경제톱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반복되는 금융 파생상품 사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금융 파생상품이 다시 문제입니다. 이번엔 해외금리 연계 파생상품이 문제가 됐습니다. 8천억 원어치 넘게 팔렸는데 거의 대부분 손실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투자자 10중 9이 개인 투자자입니다. 투자자들은 개인들에게 독극물을 팔았다, 이렇게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참 익숙한, 낯설지 않은 풍경입니다. 금융 파생 상품 시장에서 끝없이 되풀이되어 온 일이죠. 자, 이런 악순환 왜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것일까요? 자, 먼저 금융 파생 상품이 어떤 건지 좀 보겠습니다. 금융 파생 상품이란 미래 일정 시점에 일정한 가격의 상품이나 주식, 채권 등을 거래하기로 하는 금융 상품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키코, 키코 사태로 유명한 키코 환위험 회피 상품이죠. 2005년부터 3년간 은행이 주로 중소기업에 팔았는데 이 상품은 상한 하한을 정해놓고 환율이 이 구간에서 움직이면 약정 환율을 적용합니다. 대신 하한 이하로 떨어지면 계약이 무효가 되고 상한 이상으로 올라가면 기업에서 두세 배 콜 금액을 회수하는 구조였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투기 상품이었는데 은행들은 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글로벌 금융 위기를 맞아 환율이 급등하면서 내재했던 위험성이 현실화한 게 키코 사태였습니다. 견실한 기업마저 환차손으로 도산할 만큼 피해가 막대했죠. 이번에 문제가 터진 금리 연계 파생 결합 상품 DLF, DLS는 영국과 미국의 이자율 수합 금리, 그리고 독일 국채 금리와 연계된 파생 상품입니다. 금리가 만기까지 일정 구간에 머무르면 연 4%가량의 수익률을 보장하지만 기준치 아래로 내려가면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인데, 이번에도 해당 주요 해외 금리가 기준치 아래로 떨어지면서 원금을 날릴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해당 상품 판매 잔액은 8,224억 원, 이 중 예상 손실액이 절반이 넘는 4,558억 원, 손실 구간에 진입한 판매 잔액은 7,239억 원, 거의 전부입니다. 자, DLS와 DLF는 이제 DLS는 증권을 말하는 것이고 DLF는 펀드입니다. DLS에 투자하는 사모펀드를 DLF라고 하는데, 이번에 판매된 것은 거의 99% 은행에서 DLF 형태로 팔았습니다. 잠깐 이 표를 보고 갈까요? 지금 영미 CMS 금리 연계 상품은 좀 사정이 났습니다. 예상 손실액이 절반 좀 넘는 수준이죠. 근데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 연계 상품은 거의 전액 지금 원금을 날릴 판입니다. 자, 이렇게 파생 상품 사태가 반복되는 이유, 자, 결국은 불안전 판매입니다. 그리고 그 불안전 판매 이유, 이것은 한마디로 압축을 하면 이제 시장의 탐욕,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자, 금융 파생 상품은 제로섬 게임입니다. 누군가 100을 먹으면 다른 누군가는 100을 잃게 돼 있죠. 최악의 경우 원금을 몽땅 날릴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위험한 시장인데 그 위험성은 판매 과정에서 희석됩니다. 심지어 은폐됩니다. 왜일까요? 한마디로 압축하면 시장의 탐욕 때문입니다. 시장은 일단 팔고 보는 쪽으로 흘러갑니다. 예상 수익은 강조되고 내재된 위험은 축소됩니다. 이런 것을 불안전 판매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도 그런 흔적들이 드러나고 있죠. 독일이 망하겠어요?
독일이 망하지 않는 한 안전한 상품입니다. 독일 국채 금리와 연계된 상품을 팔면서 은행 PB들은 투자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지금 독일이 망한 게 아닌데 판매 잔액 1266억 원, 거의 지금 날릴 위기입니다. 자, 지금 세계 경제가 안 좋고 이제 불확실성이 커지니까 안전 자산으로서 독일 국채 수요가 늘었고, 그러면서 채권 가격이 오르고 금리는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해당 상품 설계 기준 마이너스 0.25%, 그 아래로 독일 국채 금리가 떨어진 겁니다. 내재된 위험이 현실화한 것이죠. 자,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게 전개가 될까요? 금감원은 이런 상품을 개인 투자자들에게 대량으로 판매한 것 자체를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상품을 설계한 증권사, 판매한 은행, 상품 운용사 등을 합동 검사할 예정입니다. 자, 이런 검사를 통해서 불완전 판매 정황이 드러나면 은행들이 배상하는 수순으로 사태가 정리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번 사태를 계기로 향후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팔고 보려는 시장의 탐욕이 사라지지 않는 한 위험은 늘 시장 곳곳에 앞으로도 또아리를 틀고 있을 것입니다. 금융권 고위 인사 K씨는 이번 사태를 두고 금융사는 수수료 챙겨야 하니까 열심히 팔아치운 거고 투자자는 좀 더 높은 수익률에 현혹된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금융 파생 상품 사태가 늘 반복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투자자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금융 파생 상품에 대해서 좀 더 정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본래 금융 파생 상품은 투자자들 현혹하는 투기 상품으로 고안된 것이 아닙니다. 리스크를 분산하고 최소화하기 위한 효과적 수단으로 개발된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투자자들을 현혹하는 장치로 작동하고 있는 것도 엄연한 현실입니다. 자, 이번 또 파생 상품 사태로 상당수 많은 투자자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낙심하고 있습니다. 그 같은 시간에 다른 누군가는 아마도 웃고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금융 파생 상품 시장은 누군가 손실을 보면 누군가는 이익을 보는 제로섬 시장입니다. 투자자들은 이 점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유순열의 경제톱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